네, 안녕하세요. 랜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특강인데요. 바로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보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뜨긴 한 전인 6월, 7월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실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 기업 중 하나인데요. 건강보험공단 문항이 뭐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제가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 게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분석을 해주시고 소재 마련 잘 해주시면 그 뒤로도 아마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첨삭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현재 마감이 거의 다 되어서 연락을 다들 미리미리 주셔서 마감이 거의 다 돼서 지금 접수하시면은 마감 한 2, 3일 전, 3, 4일 전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재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은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무 수행 태도인데요. 저는 이거를 공격 면접을 볼 때든 자기소개서를 볼 때는 꼭 보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모든 문항에서 이 직무 수행 태도가 여러분의 소재에 하나씩은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작성하실 때 그리고 면접에 가실 때도 이 직무 수행 태도에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내가 지금 답변하는 게 이 직무 수행 태도와 일치하는지는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험 및 경력 기술서예요. 이거는 뭐 그냥 노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셨던 활동, 근무지 빠짐없이 잘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뭐 짝대기 딱 긋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뭐 역할은 뭐였고 내가 담당은 뭐였고 직위는 뭐였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다 이렇게 그냥 짝대기 그어서 개주식으로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문항 바로 빠르게 살펴볼게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이래요.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작년 동일한 문제 살펴볼게요. 어려운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했던 경험, 윗사람이 지시한 내용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이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 그 열린 마음과 소통, 그리고 적극적 협업 태도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목표가 있는 근무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근무 안에서 여러분이 하셨던 업무 중에서도 무언가 목표가 있는 근무로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에서 공기업에서 어떤 업무 자세를 선호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셔서 내가 이런 업무 자세를 실제 다른 데에서도 시행해봤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뭐 부서에 장벽 없이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 볼게요. 먼저 두 가지씩 해주시고요. 당시 상황과 목표,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를 인지해서 협력을 설득한 거, 업무 자세, 성과 입사 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같이 볼게요. 뭐 어떤 거 할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여 목표를 달성했었어. 나는 당시 이 조직에서 어떤 업무 목표 프로젝트 수행을 앞두고 이렇게 조직에서 우리 전체 조직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 부서 다른 팀들은 빨리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어. 혹은 우리 소속은 내가 속한 소속은 조직 안에 내가 속한 소속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두 글씨과 당시 상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과정에서 내 소속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하면은 목표 중에 뭐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만 이 자료가 없어서 혹은 이 업무가 해결되지 않아 상대팀에서 할 수 있는 이게 해결되지 않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리고 상대팀 역시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주시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상대방 경제 상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일성을 해주세요. 자, 보니까 결국 양측 모두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경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것도 우리의 조직의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인지한 후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만큼 너희가 해야 할 일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나누자 해서 뭐 전달을 했다든지 업무에게 필요한 걸 서로에게 필요한 걸 정리해서 전달했다는 등 하면서 그 공기업에서 보통 요구하는 업무 자세를 활용해서 업무적 소통 혹은 협업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니들이 함께 했으니까 이런 게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칭찬과 성과를 들으며 혹은 이뤄내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차피 업무의 목표는 우리가 너희 팀도 우리 팀도 속한 조직의 조직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부서 구분 없이 우리는 업무 소통을 했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어 라는 걸 요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또 다른 설득 방식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결국 건보도 뭘 위한 거냐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거잖아. 위해서는 이렇듯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2번 살펴볼게요. 자,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이래요. 기술하고 해결 방안 말하라는데요. 작년 문항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해 내린 예상이 적중했던 경험. 자, 결국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니들 어떻게 해석했기를 우리는 바라냐면 어떤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해서 내렸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우리는 추측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 태도는요. 적극적인 정보 수집 자세, 분석적 객관적 자세,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 두 갈씩 있고요. 상황 주어지고 위기 발생하고요. 자료를 분석해서 근거를 예상하고 적중 성과 마무리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합격하셔서 이 문항 작성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수정하셔서 이 부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펴볼게요. 어떤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데이터 분석 혹은 객관적 근거로 인해 리스크를 예측해서 방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씩 해주시고요. 당시 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내가 당시 이 업무 중에 이 자료를 분석해야 했으니까 자료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혹은 당시 진행되던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갈씩과 당시 내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어떠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의 문제 해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또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에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치가 넘어 우리 전체 병원에 우리 회사에 문제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문제를 예방하고자 가장 먼저 문제 해결 방안, 자료 요청 및 추가 분석 등을 진행을 하였어요.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과정은 더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팀에 요청을 하고 이 데이터를 합치고 이런 과정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객관적과 분석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으니까요. 자, 그 결과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일어났지만 완전 적중했어. 내가 미리 예방한 덕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의 일원이라면 이러한 태도가 필수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잘못 썼네요.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학창시절 동아리 발표과제인 팀 또는 직장생활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양보한 경험이래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작년에는 우리 이런 장점이 있었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던 경험이에요. 비슷하게 생각해보면은 여기에서 빼내올 수 있는 건 결국 여기에서 우리 팀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분석을 했잖아요. 팀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만 여기로 갖고 올게요. 자, 책임감, 열정, 적극적 협업 태도 필요하고요. 두 갈씩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팀 분석이 여기 들어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근무 당시 업무상 프로젝트에서 양보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감수하고 혹은 인지하고 양보를 진행하여 윈윈의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양보를 했으면 쟤네 팀만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어필해주는 거죠. 당시 업무상 상황에서 우리 조직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업무 요청,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조직에서 우리를 막는 다른 조직에서 이 비슷한 다른 요청, 우리의 이익을 위한 요청을 이뤄낼 수 없는 다른 요청으로 인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양보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혹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요청사항 이익을 위한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필요했어요. 하지만 상대팀의 경우 이 요청이 진행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보다 더 컸어. 혹은
상대팀이 이거를 진행하지 않을 시 우리가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은 쟤네 팀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조직에 문제가 발생되는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우리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역할로서 내가 평소에 우리 팀에 대해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어떤 대안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수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양보를 하고 조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여기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양보를 한 결과 상대팀은 요청 이익을 위한 일을 이뤄내는 대신 달성하는 대신 갖고 가는 대신 우리 팀에 도움이 될 대체안을 제안을 해줬고 그 팀에서 고마우니까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양보로 인해 조직이 발전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으며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조직을 위해서 양보를 했고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건강보험공단 마찬가지예요. 조직이나 국민 건강의 발전 혹은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적절한 양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마지막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 또는 실수에 대해서 꾸밈없이 털어놓고 대가를 치른 경험에 대해 얘기하래요. 자, 이거 작년 문항 볼게요. 규정이나 절차 원칙을 어기는 관행적, 여기에선 관행만 갖고 올게요. 건보가 지난번부터 계속 개인정보나 리스크의식, 보안의식, 안전의식, 신뢰 이런 거에 대한 문항을 하나씩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항인 것 같아요. 자, 윤리의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갈씩 실수 및 잘못인지 대가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했으니까 리스크 예상, 문제 해결 제시, 성과 마무리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갖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문항 살펴볼게요. 어떤 경험 근무 당시 역할로서 잘못 실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으로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쓸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신 잘못과 실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혹은 업무 보고 등을 앞두고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나 이대로 진행할 시에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려는 이 잘못한 행위가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해도 내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일부 대상한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행위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진행을 했는지, 왜 관행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근데 이게 잘못이란 걸 깨달아서 리스크를 예상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수습을 진행하고 난 후에 일단 문제가 터졌으니까 수습을 했죠. 수습을 한 후에 이러한 관행적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조직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발생해서 처리를 하느라 대가를 치렀고 내가 이걸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더 큰 문제가 앞으로도 이걸 관행처럼 할 텐데 이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제안했어요. 그 결과 조직의 오류가 해결이 되며 장기적으로 더 이상 이런 관행이 이뤄지지 않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보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어떤 소재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제가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 시세가 조금 비는데 이때 그냥 네 돈으로 넣을 거냐 갈 거냐 이런 문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답변은 뭐냐면 이런 작은 게 지금은 수습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게 보통 정답인 것처럼 이것도 지금 이 작은 굉장히 리스크고 작은 손해가 있겠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소재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띄워드린 거 보면서 소재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소재를 쓰고 싶은지 내가 근무했던 경험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없는지를 잘 분석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